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애플 탈 퀄컴 준비 차세대 6G 모뎀 칩 개발 스마트폰 넘어 애플카 염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애플이 탈 퀄컴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지금 6G 프로젝트를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엔지니어를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퀄컴과 같은 경우는 모뎀 칩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금 애플이 인텔을 했거든요. 인텔과 같은 경우는 CPU를 제공하고 있죠. 맥북 같은데요.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6G 분야 엔지니어를 채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탈 인텔에 이어서 차세대 통신칩을 조달하겠다라는 탈 퀄컴의 작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인텔에서 받았던 것은 CPU 부분입니다. CPU. 그리고 퀄컴에서 받았던 것은 모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애플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모뎀이 안 들어가 있어요. 모뎀은 따로 없고 따로따로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스템 온칩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모뎀을 만들어야 시스템 온칩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내용까지 일단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탈 인텔 이것은 원래 애플이 맥용 ARM 기반으로 한 커스텀 칩 M1을 개발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M1 칩은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SoC, 말하자면 시스템 온 칩으로서 CPU, GPU, 뉴럴 엔진, I/O, 보안 기능이 통합된 칩입니다. 시스템 온 칩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보완이 됐는데 딱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모뎀. M1에는 고성능 코어 4개, 그리고 고효율 코어 4개, 이걸로 구성된 8코어짜리 CPU, 그리고 8코어짜리 GPU를 비롯해서 머신러닝을 지원하는 뉴럴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애플에 따르면 인텔 프로세스 기반의 이전 맥보다 속도는 5배가 빠른 CPU, 그리고 GPU도 6배나 빠르고, 그리고 머신러닝 기능도 15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이 빠른 속도 때문에 배터리의 사용량이 줄어요. 이렇기 때문에 배터리의 사용 기간도 최대 2배까지 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아직 M1을 적용한 맥북은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맥북은 안 나왔지만 이 맥북이 개발이 되고 올 하반기부터 M1을 적용한 맥북이 나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왜 탈 인텔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7나노 공정 도입이 지금 늦어지고 있죠.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10나노를 너무 사골처럼 우려먹고 있는데 지금 12나노죠. 12나노인데 지금 7나노 공정까지 지금 늦어지는 상황이죠. 10나노도 아직 적용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인텔의 성능 개선 속도가 지금 저조하다고 애플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칩 생산에 직접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탈 퀄컴을 한다고 그래요. 퀄컴과 같은 경우는 모뎀 칩을 제공을 해주고 있죠. 말하자면 모뎀에서 지금 탈 퀄컴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19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7일 5G 그리고 6G 무선 시스템 연구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냈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무선 기술 개발 및 칩 설계를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죠. 애플이 차세대 네트워크에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모뎀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도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사물 인터넷을 넘어서 애플카까지도 연결하겠다라는 구상을 갖고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행보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어요.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모뎀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그 모든 컨트롤러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딱 통신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통신이 들어가야 돼요. 통신이 들어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뎀 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애플은 지금 채용 공고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역할에서 여러분이 향후 10년 동안 차세대 무선 액세스 기술을 개발하는 최첨단 연구 그룹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무선 액세스 기술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개념 정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알고리즘 제안, 그리고 연구, 복잡한 시스템 시뮬레이션 수행, 아이디어 증명 등에 대해서 작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애플은 이번에 채용할 경우 6G 무선 통신 시스템 연구 설계 업무에 투입할 것이며 6G 산업 포럼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지금 6G가 출시될 것은 2030년 전후가 될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10년 후의 이야기지만 10년 전부터 지금 준비를 해가고,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6G를 빠르게 적용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6G는 기본적으로 5G보다 100배 빠를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4차 산업혁명으로 더욱더 빨리 넘어가겠죠. 이것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선두에 서고 있죠. 애플이 총원하는 인력은 현재 자체 개발 중인 모뎀 칩 사업을 이유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모뎀 칩이라는 부분이죠. 지금 모뎀 칩을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퀄컴. 지금 모뎀 칩은 무선 환경에서 음성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핵심 반도체 칩이라는 것이죠. 인터넷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죠. 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대, 이것도 4차 산업혁명이죠. 이 4차 산업혁명이 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뎀 칩이기 때문입니다. 류용호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연결성이 중요해지는 시대 말하고 있죠. 지금 연결성이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연결성이 중요해지는 시대예요. 이 연결성이 중요한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만큼 자체적인 통신 기술로 생태계를 연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만 5G 초창기 기존 세대 LTE와 호환이 중요한 것처럼 6G 시대가 오더라도 처음에는 5G와 호환성이 중요해서 퀄컴에서 당장 100% 독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제일 처음에 5G가 나왔을 때 4G를 무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갔었던 것처럼 지금 6G 세대가 오더라도 5G 세대를 무시하지 못하고 여전히 5G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5G를 무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애플은 이번 인력 충원으로 인해서 국제 민간 표준화 기구 3GPP의 무선 접속 프로토콜 등 기술 규격 표준화를 만드는데 프로젝트 그룹인 3GPP 란과 협력해서 6G 표준화 작업을 구현할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애플이 지금 6G 표준화 작업에 뛰어드는 이유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애플이 이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기술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애플 기준으로 다른 회사들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사람을 뽑는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을 뽑는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통신 시스템 이론 및 무선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이 있어야 할 것. 그리고 두 번째로 3GPP 란 그룹과 작업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및 자동차 앱을 위한 무선 시스템 최적화 경험이 있는 사람. 여기서 또 언급했죠. 자동차 앱이라고. 그래서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 애플카죠. 애플카에 대해서 이것은 연결해보고 싶은 욕망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저전력 설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다섯 번째로 4G, 5G 등 현재 셀룰러 또는 와이파이 통신 표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이 다섯 가지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을 현재 인원으로 충당하겠다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6G로 첫 걸음을 뗐던 가장 큰 배경이 된 것이 인텔의 모뎀 칩 사업의 인수입니다. 원래는 중간에 퀄컴하고 관계가 중간에 나빠진 적이 있어요. 나빠진 적이 있었을 때 퀄컴 칩 대신에 인텔 칩을 썼습니다. 인텔 칩을 썼는데 다시 인텔 칩을 무시하고 다시 퀄컴하고 협력 관계를 다시 돌아섰죠. 이렇게 되면서 인텔에서는 모뎀 칩 사업 부분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수주를 받았던 인텔이었는데 아예 이 팀들을 통째로 애플에 넘겨버립니다. 이 내용을 볼게요. 애플은 인텔의 모뎀 칩 사업부를 10억 달러에 인수해서 자체적으로 개발 영역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모뎀 칩에서도 퀄컴 모듐들을 장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는 것이죠. 다만 모뎀 칩 기술을 내재화하기 전까지는 퀄컴과 여전히 손을 잡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퀄컴과 특허권 분쟁을 합의하면서 퀄컴으로부터 일정 기간 모뎀 칩을 받기로 한 상황이죠. 이렇게 지금 특허권 분쟁이 있었을 때 인텔의 손을 뻗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텔의 손을 뻗쳤는데 이것을 완전히 나가리시키고 이 팀을 아예 사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해 말 처음 나온 애플의 5G 스마트폰에도 퀄컴의 모뎀 칩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엔지니어 채용도 나선 것이죠. 애플의 모뎀 칩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엔지니어링 채용에 나서면서 지금 모뎀 칩 개발에 이제 사활을 걸겠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 채용은 5G 분야에서 경쟁사에게 뒤지지 않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애플이 차세대 네트워크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 나서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행보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6G가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 이 6G를 개발을 하고 이 노하우를 갖게 된다면 자기들이 이제 6G 시장이 열렸을 때 선두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 보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2030년께 6G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애플의 채용 공고에서 향후 10년이라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향후 10년을 책임진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지금 이 10년 후가 결국은 6G 상용화의 시점과 정확하게 맞물려 들어간다는 거죠. 인텔과 결별 선언한 데 이어서 현재 아이폰에 5G 모뎀 칩을 공급하는 퀄컴의 의존도까지 낮춰서 주요 부품을 자체 조달하겠다라는 전략성의 연장선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이미 자체 모뎀 칩 개발에 착수를 했죠. 지금 현재 모바일에서 모뎀 칩을 개발에 착수했다고 하면 일단은 5G 칩에 대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지난 2019년도 모뎀 칩 인수를 했고 인텔에 10억 달러에 2,200여 명의 개발 인력 그리고 1만 7천여 개 이상의 지적재산권까지 모두 다 넘겨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애플이 뛰어들고 있잖아요. 이 뛰어드는 6G 기술이 지금 치열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용을 보면 현재 6G 기술에 대한 선점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한국, 미국, 중국, 유럽 등 중요 국가들 간의 경쟁도 아주 치열해요. 지금 이렇게 치열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하죠. 특히 일찌감치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웨이를 제재를 했을 때 6 제품까지도 너희가 받으면 우리가 군대 지원을 하지 않겠다 라고 국방수권법까지 지금 통과가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무엇이냐, 중국에게 6 주도권을 전혀 내주지 않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죠. 미국은 2017년부터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R&D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지난 10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버라이즌, 퀄컴 등 미국의 IT 기업들이 주축으로 된 그 Next G Alliance가 지금 출범이 되었죠. 애플도 지난해 연구를 참여를 했으며 구글, 삼성전자, LG전자, 스웨덴의 에릭슨과도 지금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2018년도부터 정부 주도하에 6G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국책 과제에 4,600억 원이 투자된다고 하죠. 민간에서는 주요 통신업체인 화웨이가 지금 중국에서는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웨이의 그 통신 장비를 받은 나라, 이 나라에서는 우리가 너희들을 지킬 만한 군대를 파병하지 않겠어 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죠. 특히 타겟이 되고 있는 나라들은 유럽 국가예요. 지금 이런 국가수권법 때문에 영국도 지금 화웨이 때리기와 중국 때리기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유럽과 일본도 정부의 지원 아래 산학 협력을 확대하면서 6G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6G 무선 통신 규격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게 가장 큰 메리트라는 거죠. 먼저 이 지점을 선택을 하는 회사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서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20GB 속도를 제공하는 5G보다 5배 빠른 100Gbps 이상의 전속 속도를 구현하는 것으로 지금 애플은 목표를 갖고 있죠. 6G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30년 무렵에 상용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애플이 5G 이동통신 모뎀 칩과 6G 모뎀 통신 이동 칩을 지금 공동으로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장차 올 4차 산업혁명의 대중화의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모든 작업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불을 켜기도 하고 냉장고를 켜기도 하고 또한 세탁기도 돌릴 수 있고 뭐 무선 청소기도 돌릴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랜선이 아니라 통신선과 연결이 돼서 이렇게 작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 장비인데 그 중에 모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